북한산에는 사람들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등산객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경사진 바위산을 거침없이 누비는 이들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그중 가장 몸집이 큰 검은 잎이 이 무리의 1인자, 우두머리로 보입니다. 이 바위산의 건너편, 이곳에 또 다른 들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들깨 무리는 총 3마리인데요. 체구는 작지만 젊고 기운이 센 뾰족귀는 행동대장입니다. 개들의 영역 표시는 야생의 본능이죠. 그러나 함부로 자기 땅을 표시해뒀다가 혼쭐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검은 잎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무리를 다스리고 영역 다툼과 먹이 사냥에 앞장섭니다. 검은 잎 무리의 근거지는 바로 이 나무 아래. 지대가 높아 적을 감시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기에도 그만입니다. 들깨는 잡식성으로 산속에서 먹이를 찾아 연명하는데요. 몸 길이 약 1m, 강한 무리일수록 몸집이 크고 근육도 발달해 있습니다. 들깨의 주 활동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입니다. 검은 잎 무리의 근거지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같은 무리지만 수시로 서열 확인을 위한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검은 잎은 언제나 이 구역의 늠름한 우두머리입니다. 북한산의 아침, 다시금 세상이 밝아집니다. 부지런한 청설모가 검은 잎 무리의 근거지에서 뼈다귀를 들고 도망가네요. 뒤늦게 아지트로 돌아온 검은 잎. 심상치 않은 물건, 카메라를 보고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뼈다귀 냄새를 맡고 찾아온 또 다른 들깨. 그러나 너무 짧았습니다. 약육강식에 따라 내주고 맙니다. 북한산 곳곳에 들깨들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위 틈 아래. 몸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들깨 한 마리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굴은 들깨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 굴 속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는 이 들깨는 몹시 지쳐 보이는데요. 배가 고픈지 한참 동안 먹을 것을 찾습니다. 가까이에서 황구를 들여다보니 젖이 많이 불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어미개의 황구 곁에는 이제 갓 태어난 3마리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본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보초를 서듯 굴 입구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예민하게 주변을 감시하던 어미개가 외출을 감행합니다. 아무래도 젖을 물리기 위해 먹이를 찾아 나선 것 같은데요. 집에 덩그러니 남은 새끼들은 서로 장난을 치느라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조심스레 세상 밖을 내다보는 새끼들. 이들에게 아직 세상은 두렵기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곳이겠죠. 어미들께 황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젖부터 찾는 새끼들. 이 새끼들도 곧 들깨가 될 것입니다. 이게 유기견 때문에 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녁 같은데 혼자 가려면 무섭다고요. 네, 몰려다니라고 이거 주위. 밤에 거기서 자더라고 또. 그 앞에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애들도 있네 집에. 무섭죠. 여기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들깨들은 원래 무섭잖아요. 쏟아지는 민원. 그렇게 서울 곳곳에서 들깨잡이가 시작됐습니다. 20년간 야생동물을 포획해온 65살의 방기정 씨. 그는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는 들깨 포획 전문가입니다. 영리한 야생 들깨는 멧돼지보다도 포획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어떤 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 목이요. 개 다니는 목. 길목. 포획에 앞서 먼저 들깨의 흔적을 쫓습니다. 여기 개발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비 온 적에 왔는 것 같아요. 개발 자국 보이시죠? 개발이.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개발. 발이 다른 산짐승하고 달라서 이 고양이는 조그만하지만 개발은 고양이보다 크거든요. 여기 동그라는 게 개발 같아요. 이건 확실치는 않지만 서너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서너 개.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 단위 목으로 봐서는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산 들깨를 유인할 차례입니다. 후각이 발달한 개들은 아주 멀리서도 냄새를 감지하는데요. 고등어 통조림은 그가 즐겨 쓰는 미끼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표적을 기다릴 차례. 들깨 포획에는 마취총이 사용됩니다. 현행법상 들깨는 야생동물이 아닌 유기견이기 때문에 생포만 가능합니다. 사살보다는 어렵죠. 아무래도. 사살 같으면은 모든 총이 직선으로 나가는데 이건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도 짧고 힘듭니다. 들깨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제작진까지 합세해서일까요? 똑똑한 개들은 1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을 받고 찾아간 곳은 아파트 단지 뒷야산. 나무 뿌리가 만든 작은 틈 사이 들깨의 은신처입니다. 들깨가 사람을 위협할 때는 보호할 새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겁에 질린 새끼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세차게 울부짖습니다. 세 번째 새끼를 꺼내려는 순간 또 하나. 이거 큰일 나네. 세 개네. 또 하나 있네. 어미 개가 나타나자 새끼들도 엄마를 찾는 듯 목청을 더 높입니다. 눈치가 빠른 어미 개는 더 이상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오래 머뭅니다. 방기정 씨가 어미개 포획을 준비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어미개가 재빨리 걸음을 재촉하는 이때 방아쇠에 손을 가져갑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물 개 찾으러 가야죠. 아, 맞췄나요? 예. 똥소리 났잖아요. 표적을 맞췄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들개를 수색하는 것이 그 다음 일. 마취총을 맞은 들개가 쓰러지기까지 2분에서 3분이 걸린답니다. 그 사이 발이 빠른 들개는 전속력으로 달아납니다. 핏자국을 봐서 어미개가 마취 주사기를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 시간을 넘게 헤맸지만 어미 들개는 그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취 주사기를 맞은 들개는 2시간 후면 깨어납니다. 겨울에는 지금은 힘들고 겨울에는 다 찾는데 낙엽지구로만 지금은 10개만 3개 정도는 못 찾아요. 어미 들개는 운 좋게도 포획망을 피해갔습니다. 졸지에 엄마와 떨어져 이산가족이 된 새끼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북한산 인근 휴게소. 벌써 3군데째입니다. 오후 5시. 인근 식당에서 주는 잔반을 먹으러 들개가 매일 산 밑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들개를 사이에 두고 음식을 주는 사람과 들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먼저 접근한 것은 길고양이. 이 풍성한 먹이 앞에서 어쩐 일인지 금세 주랭랑을 칩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지된 모양입니다. 잠시 후 우거진 숲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건 기다리던 야생 들개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만찬 앞에서 사이좋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마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애들이 경계하잖아요. 새끼들도. 진돗개 잡종으로 보이는 백구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 사이 마취 주사기가 장전되고 이내 표적을 향합니다. 마취 주사기가 엉덩이에 정확히 꽂혀야 마취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일순간 아수라장이 된 만찬의 현장. 활동 반경이 넓은 산이지만 엉덩이에 정확히 꽂혔기 때문에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는데요. 그렇게 15분 정도 계속된 수색. 저 멀리 쓰러진 하얀 들개가 보입니다.
몸 길이는 약 70cm, 몸무게는 약 15kg 정도로 돼 보이는 중형견입니다. 숨은 이상 없이 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1월이나 2월 났을 것 같은데 새끼가 크네. 아, 3, 4개월 됐는데 이렇게 지금 큰 건가요? 들깨들은 이제 진화를 해. 자기 몸매를 커져야 돼. 살아남으니까. 도망가야 하는 자와 꼭 잡아야만 하는 자, 모두에게는 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획된 모든 들깨는 주인 없는 유기견으로 분류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인계됩니다. 흑사의 마취에서 풀려난 백구. 이제 산속에서의 생활은 안녕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애들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이거는 저희 협회 양질 쪽으로 해서 보호소에서 보호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공고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주인분 찾게 돼요. 그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마음 편치 않으시겠어요? 그럼요. 저도 좋지만은 사람들한테 쫓기고 미움받고는 들어가서 보호소에서 있다가 분양되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그러나 미래가 꼭 밝지만은 않습니다. 야생화된 대형견은 입양처를 찾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포획된 들깨는 모두 115마리. 그중 20일이 지나도 주인을 만나지 못한 63마리는 모두 안락사됐습니다. 완전히 사람과 접촉 없이 사람한테 먹이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들깨의 경우에는 사람을 전혀 따르지 않죠. 개의 습성을 잘 아는 분들이 넓은 마당을 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그 동물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민간단체의 보호소들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들깨들의 이런 제보들을 거의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들깨는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그 시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개를 키우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개들이 버려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개들이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최초의 떠돌이개, 들깨가 탄생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방법은 누구나 쉽게 키우고 누구나 쉽게 버려진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 대안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개들이 그 개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이제 들깨화가 된 거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은 모두 471곳. 반려견 유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들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